우리 영어 10년 배워도 많이 부족하죠? 수어도 10년 배워도 많이 부족합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수어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언어다. 그냥 내가 좋은 마음 갖고 혹은 농인분들과 소통 잘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되는 언어다라는 거를 짧은 대화지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보는 시간, 여기는 마주보고서입니다. 지난 편에서 수어라는 언어의 매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는 이 소중한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도 홍성원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편에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100년 전의 농인들이 어떤 수어를 활용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원을 찾아가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음성 언어라고 하면은 기록물이 남아있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남겨주려고 노력을 해요. 수어도 기록으로 안 남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언어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사실 수어만 글자가 없고 기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성 언어도 대부분의 언어는 문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영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런 언어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의 수많은 언어들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모든 언어는 소중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런 거는 좋은 연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수어 같은 경우는 국립국어원에서 2015년부터 한국 수어 말뭉치라는 사업을 통해서, 연구 사업을 통해서 전국으로 수어를 촬영하고 구축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라고 하면은 지역은 좀 몇 개 정도로 나뉘나요? 한 7개 정도로 나눠서 네. 7분에 나눠서 네. 수집을 다 마쳤습니다. 이미 수집도 다 마쳤고요. 네. 이거는 꼭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던 시대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부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언어적 보존을 하겠다라는 노력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말뭉치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아무에게나 연락하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말뭉치를 모으는데 좀 도움 주신 농인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된 걸까요? 네, 저희 선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고 이제 습득을 하고 사용하면 좋겠지만 농인분들은 대부분 청인 부모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수어를 굉장히 늦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수어를 최대한 일찍 습득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수어를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농인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언어 제공자로 의뢰를 해서 그분들의 수어를 체계적으로 촬영합니다. 가장 유창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수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 지난 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 특색 수어에 익숙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또 어떻게 구분을 좀 하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분들만 또 모십니다. 확실히 정말 좀 깐깐하게 선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몇 명 정도가 좀 도움을 주셨나요? 지금 총 376명을 저희가 모셔서 촬영을 하고 그분들의 수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 말씀하신 대로 말뭉치를 모으는데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거를 위한 뭔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구축 과정을 거치나요? 우선은 좋은 촬영을 통해서 영상 질과 이제 길이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인들이 청인들을 만나서 수어를 하면 굉장히 청인한테 맞춰서 수어를 하려고 해요. 맞춰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국어의 문법에 맞춰서 수어를 해야 청인들이 좀 더 이해를 빨리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를 조금 배운 외국인과 소통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편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농인분들도 노력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군요. 그분들은 소수 언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에서부터도 청인들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맞춰주는 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농인들을 모셔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 수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수어를 촬영하고 네. 그다음에 촬영한 것을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주석을 달아요. 예. 그래서 주석을 단다는 것은 네. 이거를 글자로 아니면 코드로 아니면 숫자로 기록을 해서 통계도 내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네.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번역도 제공을 하죠. 수어 조금 부족해도 네. 이 자료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개까지 합니다. 이제 공개를 하면 수어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냥 모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모은 원석들을 잘 가공해서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분명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해 주시는 거 좀 들으면서는 그런 것도 궁금해졌어요. 좀 다른 질문일 수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오셨다 하더라도 300분 이상의 말뭉치를 제공해 주신 거니까요.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같은 지역에서 온 분들인데도 서로 모르는 것도 있네, 혹은 서로 새롭게 발견되는 것도 있네, 이러는 경우도 있을지 궁금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무리 한국말을 잘 알아도 처음 듣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모르는 신조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자리에서 다 나눠집니다. 그거는 다음 단계이지 네. 말뭉치를 모을 때는 어떤 어휘, 표현 혹은 문장에 내가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선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모은 말뭉치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아놓는 거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 좀 쓰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음성 언어로 생각했을 때 말뭉치 이런 거 했을 때도 사전 편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어들을 모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인 수어 말뭉치가 사전으로도 좀 개발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말뭉치는 사전을 만들든 안 만들든 네. 의미가 있어요. 이 구축 자체가 충분히 이유가 되지만 네. 근데 이왕 있는 것도 활용 잘하면 좋잖아요. 네. 사실 작년 2월에 네. 한국 수어 누리사전이라고 말뭉치에 기반한 수어 사전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군요. 이게. 네. 그럼 아무나 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현재는 1117개의 표제어만 있지만 네. 앞으로 4000개까지 계속 집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도 바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국 수어 누리 사전이라는 거는 사용 안 해보셨고 저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한글을 통해서 네. 궁금한 단어를 그냥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네. 사과를 한국 수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사과를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수어는 아는데 의미를 모른다. 맞아,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형, 그러니까 손의 모양, 네. 그리고 수어의 위치, 네, 이런 것들을 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련이 다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렴풋이 어디서 봤는데 누가 그렇게 수어 하셨는데 전혀 의미를 모르겠어 하면은 그 동작을 기억해 놓으면은 한국 수어 누리 사전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수어 어디서 봤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정말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시대와 수어를 연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 뭔가 잘만 만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시대의 수어를 보존하는 노력들은 어떻게 좀 서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외국에서도 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제 수어를 AI가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군요. 그럼요. 네. 아직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요? 네. 10년 전에 네. 그 음성 언어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10년 전이라고 치면은 이런 말을 국립국어원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편없었거든요. 네. 거의 안 썼죠. 네, 그때 기침하면은 AI가 이해 못하고요. 옆에 소음이 있어도 안 되고 맞아요. 표준어만 사용해야 되고요. 너무 속도도 빠르면 안 되고요. 굉장히 의식하고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단계가 지금 수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아직은 좀 불편해요. 그런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근데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자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어를 해석하고 하는 것도 전 세계 석학들을 조금만 달려들어서 노력해 주시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지 않을까. 네.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놀라운 영상들이, 놀라운 사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홍성원 박사님과 함께 수어에 대해서 지난 편과 이번 편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보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지 궁금해요. 수어는 농인들의 굉장히 소중한 언어입니다. 이 시각 언어를 우리가 좀 낯설지만 관심을 주고 무엇보다도 음성 언어와 동등한 언어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세상, 수어의 세상. 그들만 쓰는 언어, 소수저들의 언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인간의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첫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모두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주보고서가 여러분께 그런 첫걸음에 도움이 되는 한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저도 좀 수어를 배워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보는 시간 마주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